근데 이거 우리가 아, 그럼 그 무료로 듣는 거야? 그래? 그래? 나는 그걸 몰랐. 아, 무료로 듣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문경호 갑시다 그냥. 나는 몰랐다 이거. 나는 못 내는 줄 알았단 말이야. 자, 갑은 백화점에서 물고 자, 다 봅시다. 을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병을 발견했습니다. 제압했대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정당방위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갑을 여러분, 갑은 정당방위에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을 인도했대요. 병에게 적용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병은 지금 그 현행범, 병은 현행범이다, 그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자, 수사 개시다, 그 수사 개시, 구속, 디귿. 그래서 기각 인용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럼 뭐 구속 적부 심사 이런 거겠다, 그죠? 디귿에 해당되는 것은 구속 적부 심사 청구 이런 거겠다, 그죠? 기각 인용. 기각했단 말은 뭡니까? 구속 적부 심사를 기각했단 말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아라 이 말이다, 그지? 인용이란 말은 그래, 너는 지금 생각해봤을 때 굳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없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 받아라 이 이야기지. 석방인 공소제기. 일단 1번입니다. 기억에서 지갑을 찾아주기 위한 자구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정당방위야. 정당방위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1번에 뭐 이게 왜 이 상황 자체가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나 뭐 왜 나눈 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자구행위랑 정당방위의 시점은 약간 구별하는 점은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요 답에 물론 지갑 훔쳐 도망가잖아, 그지? 도망가서 이 현재 지금 그 지갑에 대한 공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야 지금. 침해 우리가 여러분 이거죠. 침해의 그 현재성이 있는 거야. 현재 지금 그 지갑에 대한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그 범인을 잡는 것은 우리가 정당방위라 그래요. 정당방위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아니면 여러분 이런 경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을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즉 사람을 체포하는 거, 그지? 이게 현행범을 잡은 것도 체포잖아.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 타인을 지금 체포했어요. 일단은 체포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갑이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했지만 짓을 했지만은 우리가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일단은 체포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예스입니다. 두 번째 이제 위법성 단계를 따져봅니다. 위법성 단계 받을 때 우리 갑이 위법하지 않은 이유는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 또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행범 체포라는 거죠. 현행범 체포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행위, 이거는 정당행위입니다. 이 케이스는 여러분 정당방위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정당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정당행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현재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해놨다는 얘기지.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침해, 즉 현재 그 사람의 어떤 그 지갑을 훔치고 있다는 상황에 강조하면은 그거는 부당한 공격이 있는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이건 아닙니다. 자구행위는 아니에요. 자구행위는 여러분 이거 어떤 경우가 하니까 그 지갑을 훔쳐갔는데 우연히 그 내가 있잖아요. 저놈 저 도둑놈이 지금 지갑 훔쳐가는 거 봤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뭐 머뭇거리다가 놓쳐버렸다, 그지? 한 일주일 뒤에 지나가다가 그놈을 본 거야. 봤다, 그지? 그때 너 이 지갑을 예컨대 이렇게 찾기 위해서, 그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자구행위가 그건 자구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자구행위는 것은 과거의 이거는 침해행위가 과거일 때 과거의 침해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 2번의 니은에 있어서 갑은 고소인이 아니라 뭡니까? 고발인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왜냐면은 고소인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돼, 그지? 고소는 피해자 고소인입니다. 이 지갑 소유자가 고소하는 것이고 제3자는 선 고발입니다. 을은 고소인이 될 수 있지만은 갑은 아니야. 갑은 고발인이 뭐 된다면 고발인이 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3번에 디귿은 법원에 신청하며 이거는 맞죠. 우리가 구속 적부 심사는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피의자가 법원에 한다, 그죠? 피의자가 검찰이 아니죠. 피고인이 아니다, 그죠? 피의자가 법원에. 그래서 구속 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하는 것이고, 이와 비슷한 보석은 뭡니까?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한다, 그죠? 어저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보석을 통해서 탈옥했다 그러던데 이명박 씨가, 그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이죠, 그죠? 피고인인데 보석금 10억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됐습니다. 근데 1,000만 원밖에 안 냈어요. 그 1,000만 원밖에 안 낸 이유는 보석 일종의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그 알뜰하기실이 또 이렇게 그런 보험제도를 또 활용해가지고 1,000만 원만 딱 내고 우리 보험 들어가지고, 그지? 그래가지고 또 딱 풀려났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재테크에서는 진짜 진짜 이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거든. 진짜 알뜰하신 분이죠. 한 푼도 허투루 안 쓰고죠. 그런 것도 이렇게 알뜰하게 그래. 애지간하면 그냥 10억 내고 놓을 건데 딱 그런 제도가 있어서 1,000만 원만 내야지 그러면 딱 내고 지금 넣으셨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수험용어에서 중요한 게 이거라, 그죠? 이거. 자, 보겠습니다. 맞다, 그지? 3번은 맞고요. 4번에 만일 리을 이후에 공소제기 이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확정되었어요. 여러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징역 한다는 이야기, 안 한다는 이야기야? 안 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징역을 유예했다는 이야기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뭡니까? 일단 석방되고 풀려납니다. 2년 동안 조용히 지내면 어떻게 한다고? 끝. 징역 6개월 되는데요. 집행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행유예 효과가 뭡니까? 집행유예 효과는 형, 선고, 효력, 상실이라, 그죠? 형, 선고, 효력이 뭡니까? 이게 집행이에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자숙하고 잘 지내면 어떻게 한다고? 더 이상 집행하지 않겠다. 집행하지 않겠다. 끝. 선고유예는 뭡니까? 선고유예는 면소, 그죠? 면소, 그죠? 양자를 구별하셔야 돼. 잘 내죠. 틀렸다, 그지? 14번 보겠습니다. 법적판 옳은 것은 소유자 임대인과 2년 임대차 결책됐습니까? 예. 현재 임차인 거저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갑이라는 사람은 진짜 대책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 체결 와서 아무것도 좀 안 하고 있다. 자기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 임차주택 주민등록 이전했습니까? 아니요. 을도 조금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 확정일자 받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병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갑하고 을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갑하고 을은 전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병부터는 이런 병 보세요. 병은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정리했던 임대차 보호부상 보호 조건을 보게 되면은 병은 우선 변제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이 사람은 우선 변제 없어. 우선 변제는 없어. 왜? 뭐가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 안 받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뭐는 가능합니까? 최우선 변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우선 변제는 못 받아. 근데 최우선 변제는 받아요. 뭐일 때? 만약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라면은
만약에 소액 임차인이라면은 뭐는 가능하다고? 최우선 변제는 가능해요. 왜? 그 최우선 변제는 뭐만 구비하면 돼요? 이 확정일자까지 필요 없다, 그죠? 다음에 밑에 병 볼까? 자, 정입니다. 자, 정은 여러분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거는 뭐 당연히 대항력은 있죠. 대항력은 있습니다. 대항력은 있고, 그죠? 자, 정은 그러면은 대항력 있죠?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대항력 있고요. 두 번째,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우선 변제 있다, 없다? 당연히 있어요. 왜 있습니까? 아이고, 확정일자 받았잖아. 세 번째, 최우선 변제 있다, 없다? 돼요. 그죠? 왜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거는 물론 이거는 당연히 소액 임차인이라면은 이 조건이 이게만 된다면은 이 사람은 인정돼요. 이게 근데 이 최우선 변제권은 여러분 그 조건이 뭡니까? 소액 임차인에 해당될 때, 그죠? 이걸 오해하지 말라고. 이 병 같은 경우는 병은 지금 확정일자 없잖아. 확정일자 없다, 그죠? 없잖아, 그지? 확정일자 없을 때는 우선 변제권은 없어. 왜? 우선 변제권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 있어야 돼, 그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가?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이거는 가능하다, 그죠? 왜? 최우선 변제권은 뭐가 확정일자 필요 없어. 최우선 변제권은 없어.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확정일자 있다면 당연히 이게 이 최우선 변제권은 이 대항력 요건만 구비하면은 무조건 이 대항력권 구비하면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돼. 이거 안 되는 게 아니다, 그지? 어떤 경우 학생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확정일자 받은 사람은 이게 확정일자 있으면은 이거 없다 생각 아니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확정일자 있으나 없으나 이거는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있으나 없으나 보호받는다, 그지?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1번에 각각 을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은 계약은 유예하죠. 이런 임대차 기간은 뭐 안 정할 수도 있지, 그지? 뭐 이거지. 네 평생 살아라. 오케이, 땡큐다, 그죠? 그건 가능합니다. 그거는 계약자의 원칙상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임대차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은 어떻게 한다고? 기본적으로 2년은 보장한다. 그거는 알고 있어, 그지? 2년이다, 그지? 무효가 아니라 2년이다, 2년. 두 번째, 갑과 정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될 때 정은 소액 보증금이 일정액을 보호받지만, 그렇죠. 지금 이게 정이잖아, 그지? 이 소액 보증금 이거죠, 그죠? 최우선 면제권입니다. 이거는 보호받지만은 갑은 그렇지 않다. 왜? 갑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여기 이걸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대항력권을 구비해야 돼. 이거지. 점유 플러스 전입신고죠. 전입신고다, 그죠? 병은 요것만 있고 정은 점유에다가 전입신고에다가 또 뭐까지 했습니까? 확정이 다 받았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항력권, 이 대항력 요건은 구비해야 돼. 3번에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을과 병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말 자체가 이 대항력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소유자가 중간에 바뀐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살 수 있단 말이다, 그죠? 이 대항력이 그런 말입니다.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나는 살 수 있다. 그 대항력 있는 것은 을병과 정각이 없죠.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갑하고 을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유자가 바뀌면은 소유자가 바뀌어서 여러분의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중간에 집주인이 애가 있어. 소유자야, 집주인이야. 집주인입니다. 이 사람 임차인이야. 1월 1일 계약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소유자가 여러분 B랄까 B, C가 이제 집을 매매합니다. 매매. 뭐 2월 1일 매매했어요. 가능하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상태인가 하니까 이 케이스에서 갑이라든지 을 같은 사람이에요. 즉 그 대항력권을 구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야. 그 뭐 전입신고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지, 그지?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C가 B를 찾아가지고
집 비워가면 집 비워야 된다, 비워 안 비워야 된다? 비워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쪽에서 쫓겨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뭘 하라고? 빨리 뭔가 하라, 그죠? 전입신고하고 하라 그랬잖아, 그지? 쫓겨납니다. 가봐고. 근데 병과 정은 안 쫓겨나요.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잖아. 근데 갑하고 을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쫓겨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억울하잖아. 보증금 누구한테 줬습니까? 보증금 1억 줬어. 지금 B가 A한테 1억 줬어. 보증금 받고 쫓겨난다, 안 받고 쫓겨난다? 그냥 쫓겨나요. 그럼 B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A를 잡아가야 되겠지, 그지? A가 잠수 타버리면 어떡합니까? 대책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빨리 그 대항력까지 구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말입니다, 지금. 3번에 보시면은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바뀌면은 을과 병은 no, 을은 없어, 병은 권리가 있다. 오케이. 3번에 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가 아니죠. 1개월 전까지입니다. 1개월 전까지 아무 소리 없으면은 묵시의 갱신이다, 그죠? 오케이. 여러분 여기서는 있잖아요. 뭐 좀 병과 정만이 아니라 사실은 갑과 의는 갑을 병정이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묵시의 갱신 자체는 뭐 구별냐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아무런 소리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정과 똑같은 조건을 하는 거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병과 정뿐만 아니라 다 가능해. 근데 여기서 틀린 것은 일단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그죠? 오케이. 넘겨보겠습니다. 15번 볼까요? 헌법 일부다. 자, 가 입법권은 국회다. 등등등 보겠습니다. 1번에 가에 근거하여 국회는 이러면 헌법 개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우리죠. 우리 주권자인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개정,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은 최종 절차가 뭡니까? 국민 투표죠. 국민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확정하는 것이지 국회가 확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나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 우리가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 조서야 대통령 조서입니까? 이거 의원 내각 조서도 그지? 이거는 원래 그 대통령 조서는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있지, 그지? 그래서 이게 아니야. 전형적인 대통령 조서는 아닙니다. 다에 근거하여 다가 뭡니까? 이게 법률안 제의권이죠.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이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한다. 이렇게 뭐 말을 하죠. 이게 맞네, 그지? 4번에 가와라를 통해서 가와라 권력이 융합된 행보. 아니죠. 이러면 가는 아니고 라는 라, 그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은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여러분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는 게 뭡니까? 의원 내각제, 그죠? 근데 우리는 일단 의원 내각제 자체는 아니죠. 아니고 뭐 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국무총리라는 게 있는데 이 국무총리는 그냥 뭐 의원 내각제의 요소는 맞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아니죠.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란.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권력 자체는 분리되는 거지. 이게 하여튼 뭐 4번은 여러 가지 아니에요. 오케이, 16번 볼까요, 여러분? A입니다. A법이 그냥 국가배상법이죠. 국가배상법, A법 국가배상법이고 2조 책이 뭡니까, 이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이고 밑에 5조는 영조물 책임이죠. 1번에 가는 적법한 권력행사.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불법한 그 권력행사입니다. 틀렸고 2번에 공원을 건립한 거 당연히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원을 건립하는 것은 이게 행정상 손실보상이죠. 그러니까 틀린 거야. 행정 손실보상. 3번에 나의 승리 요건은 위법한 직무행위. 아니 이러면 영조물 책임은 위법한 3번 같은 경우에 맞으려 그러면은 나가 아니라 가라가 되겠지. 가. 4번에 그 우리 영조물 책임은 아까 무과실 책임이라 그랬죠. 그래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볼까요? 가는 냉전기입니다. 냉전기, 긴장 완화기 등등. 오케이. 1번에 가는 냉전기는 라에 비해서 동서 진영 대립으로 양극 체제가 이완됐다. 이런 냉전기 때는 그 양극 체제가 극단에 갔던 시대였죠.
그 냉전기가 가장 그 양극이 심했던 경우입니다. 이완된 게 아니라 이완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풀어졌다는 얘기인데 아니죠, 그지? 이번에 나는 긴장 완화기입니다. 왜 긴장이 완화됐을까? 이게 이제 긴장이 완화된 것은 냉전 체제를 깼다는 얘기죠. 긴장이 완화, 냉전 체제를 약간 헛들었다는 얘기인데, 냉전이 뭡니까? 미국, 소련 그죠? 중간에 제3세계죠. 제3세계가 등장한다. 제3세계. 우리는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소련 편도 안 들래. 우리는 독자 노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3세계 국가들의 영향력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다. 그죠? 이분도 틀렸어요. 감소가 아니라 증가다. 3번에 다는 신냉전기는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냉전기가 확 하다가 냉전기가 약간 흐트러지다가 다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냉전이 다시 옵니다. 이게 이유는 소련은 지금 소련이 여러분 그 밑에 자기 소련 밑에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의도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미소 간에 또 긴장이 확 대리던 요때가 신냉전기였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왔었어요. 그래서 요때는 여러분 단극 체제가 아니라 양극 체제가 다시 양극 체제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다, 그지? 그렇게 단극이 아니라 양극이 돼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신냉전이니까, 냉전이니까. 자, 그래 라는 가입에서 의존, 이러면 탈냉전,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탈냉전인데, 이 탈냉전은 뭡니까? 이 깨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대립인데. 이때는 뭐 상호 의존성, 그죠? 상호 의존성이 크게 지배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게 흘러내려고 있죠. 상호 의존적이다. 더 이상 대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다, 그지? 18번 한번 볼까요? 자, 헌법 규정상 우호 통상 항해 조약은 이거 우리 많이 했죠. 국회 동의 받는 거죠. 우리 헌법 제 60조에 보면은 헌법 60조에 보게 되면은 국회의 대통령의 그 조약 체결 비준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헌법 제60조, 그죠?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60조의 요 조항은 국회의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이거는 국회의 동의를 받고 조약 체결해야 되는가? 나머지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요 60조 조항만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기 있는 우호 통상 항해 조약입니다. 맞아요. 이번에 국제법은 범죄적인 입법권 같은 거 없죠. 3번에 국제법을 위반했을 때 뭐 제재가 쉽지 않습니다. 4번에 헌법에 체결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생긴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죠. 국내법과 같은, 국내법보다 상위가 아니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조항이라고 우리 많이 외웠었죠. 오케이, 바로 넘겨보겠습니다. 19번 볼까요? 이게 물건의 종류입니다. 가가 물건이야. 나는 뭡니까? 소유권이다, 그지? 제한 물건 중에 두 가지가 있죠. 다가 용익 물건이고, 다가 용익이야. 용익 물건입니다. 라가 담보 물건이죠, 그죠? 담보 물건입니다. 담보 물건. 오케이, 용익 물건, 담보 물건이에요. 자, 1번 가는 물건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 당사자에게만 있는 게 뭐? 채권이죠. 1번 기억 지문은 채권에 맞는 문장이야. 이연에 부동산과 관련된 그 소유권 변동은 당연히 등기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내가 아무리 잔금을 다 줬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안 넘으면 소유권은 없어. 그 사이에서 뭐 잔금 다 받고 뭐 다른 사람들 팔아먹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왜 소유권 안 넘은 상태에서는 내가 1억에 팔았어. 돈 다 받은 거야. 등기 안 넘어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10억 주겠대. 당연히 일로 팔지, 그지? 이쪽에 그냥 손해배상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소유권이 넘어야 돼. 등기가 넘어야 돼요. 맞다, 그지? 이거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여러분, 이거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이러면 임차인이 아까 우리 앞에서 뭐 아무리 사람이 확정일자 받다 하더라도 지위는 뭡니까? 그냥 채권자죠. 단순한 채권자일 뿐이지 물건 없어. 그래서 뭐 없어. 그냥 아무리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다 하더라도
지위는 그냥 채권자일 뿐이야. 임차인. 임차인은 여러분 채권이죠. 채권자입니다. 왜냐면 임차권 자체가 뭡니까? 임차권 자체가 채권이에요. 채권. 주택을 담보로 이게 이제 저당권이죠. 그 저당권입니다. 그 저당권은 대표적인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가 저당권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당권. 가장 대표적인 담보물권입니다. 20번 한번 볼까요? 2008 초기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이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이랍니다. 주문이 뭡니까? 이 주문이란 말은 뭔가니까 주문이란 말은 주문이란 말은 이 제청 이게 이제 법원의 최종 결론이에요. 입장입니다. 위 사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대. 여러분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하는 거야? 재판 당사자가 합니까? 당사자가 한다. 그죠? 신청이라는 행위는 누가 한다고? 재판 당사자가 하고 제청이라는 행위는 누가 한다고? 법원이 한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뭡니까? 제청 신청을 했는데 당사자가 했는데 법원에서 야 그냥 재판해 뭐 굳이 헌법재판소 갈 필요 없다는 얘기다. 그죠? 그렇게 일단 자, 이야기잖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공직선거법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막 기소가 된 것 같아. 검사가 그래서 기소했습니다. 법원에. 그죠? 기소해서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이 지금 적용될 수 있어요. 갑지가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법 위반을 하긴 했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자기는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법원에다가 1번 신청했어요. 뭐 공직선거법이 헌법 위반이다. 그죠? 이게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면 뭡니까? 이 위헌이면 이게 사라지면 자기는 무죄 석방되겠지. 근데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법원한테 지금 우리가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이 공직선거법 자체가 나는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위헌이라고 판단할 권한이 없잖아. 또 법원도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청하라고죠. 제청하라고 신청한다는 거죠. 그럼 제청해서 그러면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서 제청해주면 어떡합니까? 헌법재판소가 기다리고 있다. 그죠? 헌법재판소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떡합니까? 요 기다리고 있다가 오케이. 그러면은 자 해볼게. 3번 심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은 여러분 그 제청을 받아들여서 원래 제청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기관과 기관끼리 하는 게 제청이다. 그죠? 야, 우리가 좀 판단할 권한이 없으니까 판단 권한인 당신들이 빨리 판단해 주세요. 이 말이다. 그죠? 우리는 기다렸다가 재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청했습니다. 법원에서 헌재재판소에서 만약 이거를 위헌 결정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위헌 결정되면 이 자체가 사라진다. 그지? 그럼 법원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가 위헌이라고 그러네. 그럼 알았어. 이거 사라졌으니까 당신은 법 위반이 없다는 얘기지. 석방 이랬나. 그죠? 만약에 합헌 거라면 어떻게 해요? 합헌 거라면 이 법 합헌이야. 공직선거법 괜찮대. 처벌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신청이라는 행위, 제청이라는 행위. 그 이야기입니다. 자, 1번 법원의 결정 후 갑은 헌법소원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법원이 지금 뭘 했습니까? 제청을 해준 게 아니라 그냥 기각했다. 기각. 신청을 그냥 기각해버렸대. 그럼 뭡니까? 우리는 제청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뭐요? 법원의 입장은 뭡니까? 야 조용해. 그냥 재판하겠다. 이 말이잖아. 그지?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갑이. 원래는 이렇게 경로를 거쳐야 되는데 법원에서 막혔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직접 간다. 그죠? 자, 요게 뭐라 했습니까? 요게 헌법 소원. 어떤 헌법 소원요? 위헌 심사형이야.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인데 어떤 헌법소원이라고? 위헌 심사해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이네. 그죠? 이게 직접 간다. 직접. 1번 보겠습니다. 법원의 결정 후 갑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헌법소원은 성격이 뭐라고? 위헌 심사형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2번에
법원의 신청이 만약에 받아졌다면, 이게 당사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은 이 재판은 스톱입니다. 스톱. 이걸 정지라 그래. 정지한다. 재판은 정지됩니다. 정지했다가 딱 정지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뭐를 기다려야 돼요? 위에서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정지했다가 위원 그러면 그래 위원이래? 당신 나가세요. 합헌 그러면 다시 너 이거 법 위반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그지? 정지야. 중지가 아니에요. 정지입니다, 정지. 이게 2번은 그게 틀린 게 중지가 아니고 정지라 그래야 돼. 이제 중지란 말과 정지란 말이 법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이건 여기서는 정지라는 효과예요. 다음에 3번입니다. 갑은 그렇죠. 위헌 여부가 재판에 왜 이게 위헌이라 그러면은 자기는 무죄 된다냐 이거. 합헌이라면은 처벌하셨잖아. 그래서 위헌인지 여부가 이 재판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 맞죠, 그죠? 그래서 맞다. 그래서 이게 들어간 거야. 4번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면은 일반 얘기해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딸랑이 위헌 합헌 결정하지 않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한번 공부했죠. 헌법 우리가 헌법 불합치란 말은 이겁니다. 이게 만약 공직선거법이 헌법 불합치란 말은 헌법에 안 맞다는 이야기잖아. 이 사실은 위헌이라는 이야기예요. 위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위헌인데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이야기죠. 당장 위헌이라고 바로 말해버리면은 가장 혼란이 발생할 때 일단은 헌법 불합치 이거 일단은 그대로 하라는 일단 그대로 재판해라. 다만 이 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입법 개선하라. 법을 빨리 바꾸라 그죠. 입법 개선 명령을 보통 내립니다. 언제까지? 앞으로 1년 내에 6개월 내에 입법 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헌법 불합치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했다면은 법 개정을 위한 일정 기간 동안은 공직선거법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여기까지. 자, 넘겨볼까요? 다 했네. 자, 다음에 4회 안 볼까요, 여러분? 자, 온종일 바빴답니다. 오전에 고등학교도 있고요. 교내 댄스 동아리도 있고요. 시민단체도 있네요. 가족과. 자, 1번에 기억은 구성원의 선택 의지에 따라 고등학교는 2차 집단이죠. 2차 집단입니다. 학교는 2차 집단입니다. 니은은 뭡니까? 교내 댄스 동아리 이거는 이익사회죠. 공동사회가 아니다. 이익사회고 자발적 결사체는 맞죠. 근데 이익사회입니다. 다음 3번에 디귿은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죠. 그죠? 네? 오케이. 이 시민단체는, 자, 우리가,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이익사회란 말, 그죠? 이게 이익사회 맞죠? 그죠? 이익사회란 말이 뭡니까, 이거는 선택적 의지로, 나의 선택 의지로, 이게 이익사회란 말은 공동사회의 반대 개념입니다. 가족에 대한 공동사회의 반대 개념으로서 시민단체도 이익사회 맞죠? 이 이익이란 말은 나 이익을 추구한단 말이 아니고 선택적 의지로 선택했다 이 말이야. 그죠? 이게 공동사회가 아니라 말입니다. 공동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익사회 맞죠? 이게 맞다, 그지? 공익을 추구하는 이익사회 맞습니다. 4번에 리은 모두 2차 집단. 가족은 1차 집단이죠. 교내 댄스 동아리는 1차, 2차일 수 있지만은 가족은 확실한 1차죠. 자, 기억 밑에 볼까요? 기억은 평균 기온이 2도씩 오르면은 범죄는 오른대요. 이건 사회현상이죠. 사회현상이에요. 니은은 뭡니까? 급격한 기온 상승이 농작물 생육, 이거는 자연현상이죠. 기억은 사회현상, 니은은 자연현상. 미안합니다. 자, 뒤끝 한번 볼까요? 인간 신체는
과도한 열에 반응했을 때 이거는 자연현상이죠. 사람 몸도 뭐 자연 일부니까 그지. 오케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 자 보겠습니다. 1번에 기억 같은 현상은 니은 같은 현상과 달리 확률성 맞죠? 왜 사현상이니까. 니은의 기억 같은 현상은 디귿 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 여러분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은 사현상이야 자연현상이야? 자연현상이지. 사회현상 여러분 그러니까 질문. 사회현상도 인과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둘 다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이나 다 인과관계 있긴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긴 있어. 그런데 차이점 뭡니까?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자연현상은 100%야. 근데 사회현상 어떻습니까? 사회현상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했다는데 그지? 이게 이거 확실한 것은 자연현상이고 엄격한 것은 자연현상이고 사회현상은 요게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다라는 그 특징이 있긴 있어. 양자가 있긴 있어. 그래서 1번, 2번도 그런 이야기고요. 니은에 디귿에 니은 같은 현상은 기억과에 비해서 보편성 그렇죠. 우리가 자연현상과 사현상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자연현상은 진짜 보편적이죠. 모든 것이 똑같아 그지? 근데 사회현상은 그렇지 않죠. 특수성이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연현상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람이 죽는 거 자연현상이야. 그에 따른 사회현상은 뭡니까? 장례 치는 거죠. 그 장례는 좀 다르잖아. 나라마다 그지? 그거는 얘기죠.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리얼의 니은 같은 현상은 뭘 같이 아니죠? 그 니은 같은 현상은 디귿과 달리 둘 다 뭘 같이다 그죠? 둘 다 뭘 같이다 그지? 디귿과 달리가 아니고 둘 다 뭘 같이다 그래야 되겠네. 자 볼까요? 3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가족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이냐? 예. 그러면은 가하고 다가 구조적이니까 뭐 기능론, 갈등론 두 개 중 하나다 그죠? 기능론, 갈등론은 왜 구조적입니까? 거시적 관점이니까 구조를 따진다 그지? 예. 구조 그러면 뭡니까? 거시야. 구조 그러면은 거시입니다. 거시. 거시는 우리가 기능론 갈등이다 그죠? 어쨌간에 구조를 말했기 때문에 가나 다나 두 개 중에 하나는 기능론 아니면 갈등론이야. 그럼 나는 뭐겠습니까? 미시다 그지? 그럼 우리가 공부한 미시적 관점 뭡니까? 상징적 상호작용. 그러면 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자 다음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갈등은 필연적인가? 예. 그럼 가는 갈등론이다 그죠? 그럼 가가 갈등론이네. 가가 갈등론이야. 그럼 그 자연스럽게 그러면 다는 막 기능론이겠다 그죠? 오케이. 1번에 가는 나와 달리 가족 구성 간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뭐 갈등론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 이래 보는 것은 여러분 기능론적 관점이겠지 그지? 안정 이능을 강조하니까 기능론입니다. 이건 1번은 바뀐 거야. 2번에 나는 다와 달리 이러면 상호 의존적 역할 수행을 강조해서는 기능론이죠. 기능론입니다. 하여튼 기능론은 뭐 의존하고 서로 의존하고 뭐 질서 유지하고 이런 것들은 다 기능론들이야. 그 반면에 갈등 이런 다 반복하고 이런 갈등론이다 그지? 말 자체. 그다음에 3번에 가족 문제 원에서 갈등론은 뭘 따집니까? 우리 갈등론에서는 가족 문제 원을 뭐라고 봤습니까? 가부장제라고 하죠. 가부장제. 그죠? 아버지가 집안에서 왕이라는 이게 모든 어떤 그 불평등의 시초라고 받아본다는 거지. 그래서 반면에 기능론은 뭡니까? 기능론은 가족 구성 간의 유대가 약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 본다. 맞습니다. 3번이. A에서는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착화 된 불평등 관계. 이게 맞으려 그러면 여러분 그 A 가 밑에 있는 그 아니오가 아니고 얘라 그래야 되겠지. 그럼 틀렸다 그죠?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강제 가입을 원칙하는가? 예, C. 그럼 뭡니까 이게? C가 사회 보험이다 그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전 지원 원칙하니까 B. 예. 그러면은 공공부죠 그죠? 그럼 A 뭡니까? 사회 서비다 그죠?
오케이. 그래 볼 수 있겠네. A는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거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목적인 것은 공공부조 B다. 그죠? B. B 시중에서 상호부조는 뭐가 상호부조입니까? C가 상호부조다. 그죠? C가 상호부조야. B는 공공부조는 수입 대상 범위가 작고 그러나 소득 범위가 크다. 이게 맞다. 그죠? 4번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봤던 문제, 우리 기출 문제다. 그죠? 봅시다, 여러분. 가는 뭔가니까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원유로 환율도 오른답니다. 환율 둘 다 오르고 있어요. 그죠? 자, 1번 기억 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은 증가한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그 가 영역은 그 달러 환율도 오르고 있고 유로 환율도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때 어떻습니까? 수출 가격도 하락하고 우리가 유럽에 수출할 때 수출 가격도 하락해.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겠지, 그지? 이거 우리가 많이 했죠. 자, 환율이 오른다 말은 그만큼 통화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 통화 가치가 그만큼 내린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출 가격의 방향과 같다, 그죠? 수출 가격도 떨어진다, 그지? 그래서 수출이 잘 돼. 우리가 미국에 수출 잘 되고 유럽에 수출 잘 됩니다. 맞다. 기억에 나는 뭡니까? 달러 환율은 떨어지고 있고 유로 환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자, 미국 부품을 수입합니다. 미국 부품 수출은 이렇게 보시면은 나는 이거죠. 나는 이런 그 1불에 지금 과거는 1,000원이었다가 요게 지금 600원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부품을 수입합니다. 1불짜리 부품을 수입하는데 과거에는 1,000원 주고 수입하다 지금 600원 주고 수입했어요. 우리나라 그 수입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유리해졌죠. 그죠? 이게 지금 미국의 부품을 수입하여 그럼 이 회사는 원가가 확 줄어들죠. 왜 이전에는 원가가 1,000원이다가 지금 600원 원가가 확 줄어듭니다.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유럽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죠. 그죠? 이 말은 뭡니까? 이게 미국, 유럽으로 수출 가격은 떨어뜨려지니까 원가적인 측면에서 유리해졌고 가격 경쟁력도 좋아졌어요. 원가도 하락했고 가격 경쟁력도 생기게 되는 굉장히 좋은 효과, 그 조건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때 내 수업 시간에 말한 대로 이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니, 선생님, 수출 가격이 하락했는데 뭐가 좋습니까? 이거는 그 이야기 아니다, 그죠? 자, 이게 그때 이야기했죠. 이 수출 가격이란 말은 외화 표시 가격이야. 예컨대 환율이 1달러에 1,000입니다. 1,000일 때는 우리 미국에서 여러분 1,000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1,000원, 우리나라 수출품 자체가 1,000원짜리겠습니다. 미국에 얼마에 팔립니까? 1불에 팔린다, 그죠? 1불에 팔려. 왜? 1대 1,000이니까 1,000원짜리를 미국에 팔면 1불에 팔려요. 근데 환율이 1대 2,000 됐어요. 1대 2,000 됐어. 환율 올라간다, 그지? 그럼 여러분, 이거 똑같은 1,000원짜리인데, 이건 변함이 없어.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환율이 절대 1대 2,000 되는 순간, 1,000원짜리, 1,000원은 1불이 2,000이니까 1,000원 0.5불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0.5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한단 말은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1불을 팔아도 그 물건을 1불에 팔을 때도 요거를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1,000원이지. 왜? 1대 1,000원이었어요. 근데 0.5불에 팔아도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역시 1,000원이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싸게 파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냥 미국 소비자한테는 싸게 느껴진다는 의미다, 그지? 이걸 우리가 원화로 환산하면 이렇게 파나 원화로 환산하면 똑같이 1,000원이다, 그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이 1,000원인데 미국 소비자에서는 1불이다가 0.5불 되면 0.5불보다 더 사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굉장히 유리해졌던 거야. 가격 경쟁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가가 유리해졌다, 그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야. 니은에 이거는 불리해진 게 아니라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해졌고 가격 경쟁력도 유리해졌다 이 말이 되거든. 틀렸습니다. 이것에 다는 뭡니까?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있고 유로 환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 이건 이거죠. 이 세 번째 케이스는 한국에 얘네들이 지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한국에 지금 한국 시장에 유럽 EU에서 들어오고요. 미국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미국 지금 원달러 환율은 지금 세지고 있죠.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있고요. 상승하고 있고 얘는 좀 떨어지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누가 우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까? 미국입니까? EU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미국 그 환율이 오른단 말은 1불짜리가 여러분 1불짜리가 1,000원이 팔리다가 지금 이게 2,000원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불짜리를 가져옵니다. 이전에는 1,000원에 팔다가 지금 2,000원 됐어요. 미국은 가격 경쟁력이 되다고 가격이 나빠졌다. 그죠? 1,000원 똑같은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환율 1대 1,000일 때는 이게 한국에서 1,000원에 팔려. 근데 환율이 1대 2,000 되는 순간 2,000원에 팔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미국 제품이 한국에서는 쪽을 못 쓴다는 얘기야. 비싸서 2배나 비싸지. 근데 반면에 EU는 어때? EU는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때요? 훨씬 싸지겠죠. 그러니까 EU는 가격 경쟁력이 생겼고 미국은 경쟁력이 사라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미국산 자동차보다 EU산 자동차가 경쟁력이 좋아졌어요. 맞죠? 이게 맞다. 그죠? 왜 EU 자동차는 한국에서 싸졌다는 얘기야. 1유로에 1,000원이다가 1유로에 1,000일 때는 얼마 팔립니까? 1,000원에 팔죠. 근데 1유로에 500원 된 거야. 500원 팔리겠지, 그지? 이 가격 경쟁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이건 불리해졌어요. 그 말입니다, 지금. 라에 둘 다 하락, 이런 둘 다 하락했단 말은 뭡니까? 이건 우리나라 돈 가치가 세졌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돈 가치가 세졌어요. 그러면 미국 회사나 EU 회사에 대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원화 환산 그만큼 전거 좋아지겠죠.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그만큼 세졌으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 원화 환산 금액은 감소하겠죠. 우리 이게 지금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저 이때 근데 1불을 배당금 받았는데 1,000원이 아니라 500 됐다는 거지. 그만큼 환산 금액이 떨어지겠죠. 틀렸습니다. 자, 6분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지금 여러분 이 그림 자체는 Y축이 가격이고 X축이 판매 수입이죠. 그죠? 일반적인 우리가 그림과 약간 다른 그림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가격이고요. 가격이고 판매 수입입니다. 판매 수입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얘가 E인데 여기 A로 갔단 말은 뭡니까? 가격도 오르고 판매 수입도 증가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가격도 오르고 판매 수입도 증가하는 그런 경우에요. 어떤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발생했는데 그 결과 가격도 오르고 판매 수입 증가했다는 얘기. 어떤 경우일까? 뭐 이미 우리가 또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뭡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이런 현상 발생할 수 있죠. 수요가 증가하면 이런 거지. 수요가 증가하면 한편으로는 가격도 오르고 이야기잖아. 공급과 수요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네. 그죠? 이렇게 증가하니까 어때요? 돼요? 가격도 오르고 판매 수입도 증가했다. 그죠? 이게 지금 판매 수입이라는 거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수요 증가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C는 반대로 뭐겠어요? C는 반대로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가 감소하니까 반대로 수요가 뭐 감소함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B는 뭡니까? B 같은 경우는 판매 수입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떨어진다, 그죠? 가격은 떨어지고 판매 수입은 증가하는. 이거는 여러분 수요의 변화가 이건 주로 공급 변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죠? 이거는 공급 변화에서 나타나. 공급 변화인데 이거는 공급이 보통 증가하는 경우인데 증가하는데 탄력도가 어떤 경우입니까? 탄력도보다 1보다 큰 경우예요.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는 1보다 큰 경우입니다.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근데 탄력적이니까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반면 이런 경우는 B다, 그죠? D는 뭡니까?
또는 공급 자체가 보통 감소하는 경우 많습니다. 감소하는데 공급이 감소하면서 판매수입이 줄어드니까 이거는 탄력적인 관계죠. 공급이 감소하면서 탄력적인 경우는 오히려 가격은 오르고 판매수는 확 줄어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는 일단은 보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가지고요. 자, 바로 한번 볼까요? 기억에 보완제 가격이 상승한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완제 가격이 상승한다. 이게 지금 무슨 제합니까? 이게 x라고 하면 이게 x인데 이 제와에 대한 보완제가 있습니다. 보완제가 있어요. 보완제의 가격이 올랐대요. 보완제의 가격이 오르면은 얘가 비싸지면 어떡합니까? 얘를 안 먹겠지. 얘를 하면서 이것도 안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수요가 줄어들겠지. 얘를 이게다 치킨하고 맥주가 있어요. 여기 맥주입니다, 맥주. 그럼 치킨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치킨을 안 먹겠지. 등더러 맥주도 안 마신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럼 이 같은 나타나겠네. 자, 그래서 A 방향이 아니라 C 방향 돼야 돼, C 방향. 보완제 가격이 오르면은 등달아 얘도 수요가 줄어들어. 그럼 C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생산기술이 진보합니다. 여기 생산기술 진보했단 말이 뭐야? 공급이 증가했다 이 말이지. 공급이 증가했고 어떠다고 탄력도가 1보다 크대요. 공급이 증가하고 탄력도가 1보다 크대. 그럼 여기 B로 움직이겠죠, 그죠? B로 움직입니다. 생산기술이 진보했단 말은 공급이 증가했다. 그런데 가격 탄력도 1보다 크대. 그럼 B로 움직이겠지. 이것에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답니다. 보완제가 아니고 대체재입니다. 대체재. 자, 대체재가 있는데 얘 가격이 하락해서 그러면은 대체재를 하겠지. 그럼 얘는 뭡니까? 이거는 안 하겠지. 이거잖아. 자, 이게 뭐냐? 버스입니다. 버스 요금이 떨어져요. 그럼 버스를 타지. 이게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안 타겠지. 그럼 뭐라고? 수요가 줄어겠죠. 그죠? C로 움직입니다. C. 이게 맞네. C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죠? 이게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C로 움직입니다. 왜 이게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얼에 원료 가격이 상승한다 말은 뭡니까? 공급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원료 가격이 상승하는 말은 공급이 감소했단 말입니다. 근데 수요 1보다 작대요. 그럼 D 방향은 수요의 가격표는 1보다 커야 돼요. 커야 줄어듭니다. 여러분, 리얼 같은 경우에 원료 가격이 상승하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이 1보다 작다 말하면 가격이 비싸졌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탄력이 적다 말은 뭡니까? 여전히 많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매출은 이 가격은 오르고 판매 수익도 증가해야 되겠지. 그런 경우는 또 A 같이 움직인다, 그죠? A는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얼 같은 경우도 그죠? 리얼 같은 경우도 A 움직입니다. 이거는 리얼 같은 경우는 공급이 감소했는데 수요의 가격표를 1보다 적은 경우도 A로 움직입니다. 그죠? 1이 움직이네. 우리 따져보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있네요. 자,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